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경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민두식은 차갑게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양하고 상속에서도 완전히 배제한다. 아버지, 민경채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민두식은 경비를 불러 그녀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민두식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회사로 돌아오면서 민경채와 김선재의 충격적인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늘어선 이사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테이블 끝자리에 고립된 채 서 있었고 그녀를 에워싼 적대적인 시선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 같았습니다. 민경채가 회장석에 앉아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명백해요. 우리 민강유통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 때문이에요. 루시아는 침착하게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어요? 기회요? 민경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불륜 현장 사진이 회사 게시판에 도배된 상황에서 무슨 기회가 필요해요? 이사들 중 한 명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받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말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건 함정이었어요. 루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의 전화로 가짜 구조 요청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를 그곳으로 유인한 거예요. 그럼 증거를 제시하세요. 다른 이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며칠이면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어요. 민경채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사님들 들으셨죠? 시간을 달래요. 불륜 커플의 상투적인 변명이에요. 루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실종되신 상황에서 이런 스캔들을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뭐라고요? 민경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민경채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장 대행 권한으로 명합니다. 루시아 사장과 문태경 부본부장의 출입증을 즉시 정지하세요. 두 사람의 업무를 모두 동결합니다. 루시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한이 민경채 씨한테 있을까요?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민경채가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 유고 시 저는 자동으로 회장 대행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임직원을 즉시 해임할 수 있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루시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사님들, 루시아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여러분의 지지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작된 사진 한 장으로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한 이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난처합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사표를 내세요. 민경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루시아는 민경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싫다고 하면요? 그럼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겠네요. 민경채가 인터폰 버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루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비 2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민경채 씨. 루시아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민경채는 승리한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이 건물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루시아는 민경채를 한 번 더 노려본 후 경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내하세요.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루시아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창문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현숙이 새 위스키 잔을 건네며 루시아 옆에 앉았습니다. 루시아, 고개 들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루시아는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여사님, 전 실패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잃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지. 장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건 다시 찾을 수 있어. 문이 열리며 모태주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모태주가 노트북을 탁자 위에 놓고 화면을 켰습니다. 거칠게 흔들리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루시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정신병원 외부 CCTV예요. 해킹해서 가져온 거죠. 화면에는 어두운 밤 주차장에 서 있는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억지로 차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저 사람. 루시아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이에요. 맞아. 모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이에요. 시간은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 23분. 장현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에요. 모태주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 카메라 기록을 교차 분석하고 있어요. 루시아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모태주 옆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두 시간이면 대략적인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장현숙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풀어야겠어. 수도권 내 모든 요양원과 정신병원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할게. 루시아는 화면 속 민두식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비록 흐릿하고 거칠었지만 그의 저항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찾아낼게요. 모태주가 새로운 화면을 열었습니다. 여기 봐요. 구급차가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경기도 외곽 쪽으로요. 장현숙이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쪽 요양시설 리스트부터 뽑아. 루시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전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린 한 팀이잖아. 장현숙이 루시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야. 반격의 시작이야. 모태주가 새로운 좌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기 후보지가 세 곳이에요. 모두 외딴 산중에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확인해. 장현숙이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경채, 김선재.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악행을 밝혀낼 거예요. 앰뷸런스가 어둠 속 산길을 달렸습니다. 차 안은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두식은 들것에 묶인 채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나. 이놈들아, 나.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두식은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안 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김선재가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제 곧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할 겁니다. 김선재. 이 배신자 같은 놈. 민두식이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믿음이요? 김선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믿은 게 아니라 이용한 거죠. 이제 쓸모 없어지셨으니 퇴장하시는 겁니다. 간호사가 민두식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으려는 순간 민두식이 갑자기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멈춰. 김선재가 소리쳤습니다. 차량이 급정거했습니다. 민두식은 틈을 타 묶인 팔을 필사적으로 비틀어 벨트를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잡아. 김선재가 뒤로 뛰어왔습니다.
민두식은 온 힘을 다해 한 손을 풀었습니다. 그는 김선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김선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 민두식은 남은 손의 벨트도 풀고 뒷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고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량 밖은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민두식은 비탈을 굴러내려가며 가시덤불에 얼굴과 팔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회장님, 김선재가 손전등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시려고? 여긴 산속이에요. 민두식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선재의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비쳤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세요. 다치십니다. 민두식은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김선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 순순히 나오세요. 그럼 편하게 보내드릴게요. 민두식은 주변을 더듬어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선재가 바로 앞을 지나가는 순간 민두식은 반대편으로 돌멩이를 힘껏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나뭇가지를 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김선재가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뛰어갔습니다. 거기 있어. 민두식은 반대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멀리서 김선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민두식은 숲속을 헤매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복수를 해야 한다. 김선재는 휴대폰을 꺼내 민경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5시 국도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전조등 불빛 속에 비틀거리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사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런. 트럭이 완전히 멈춘 후 운전사는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전조등 불빛 속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흙과 나뭇잎이 뒤범벅된 머리카락. 아저씨, 괜찮으세요? 운전사가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민두식은 운전사의 팔을 붙잡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물 좀. 잠깐만요. 운전사는 트럭으로 달려가 생수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민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메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운전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112에 신고할게요. 병원에 가셔야. 안 돼. 민두식이 운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두식은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운전사는 그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운전사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강유통. 회장님? 그래. 나야. 민두식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나 좀 도와줘. 저기. 운전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이런 곳에? 납치당했어. 민두식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내 딸과 사위가 날 죽이려 했어. 운전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민두식이 다시 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중에도 내 딸 편이 있어.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회사뿐이야. 민강유통으로 날 데려다줘. 운전사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민두식의 처참한 모습과 절박한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 걸려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민두식이 운전사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운전사는 깊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세요. 민두식은 운전사의 부축을 받아 트럭의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운전사가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민강유통 본사로 가면 되는 거죠? 응. 고맙네. 트럭이 다시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경채, 김선재.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 다 끝장낼 거야. 운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따님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민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눈으로 어둠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트럭은 서울을 향해 달렸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의 회장실에서 새벽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누구도 커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선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경채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은? 김선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놓쳤어요. 뭐라고? 민경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감금된 노인 한 명을 못 잡아? 이송중에 탈출했습니다. 김선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쳤는데 어둠 때문에. 어둠? 민경채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핑계예요, 김변. 당신이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김선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민경채가 김선재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로 오시면? 그럼 우린 다 끝나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사장님. 김선재가 손을 들어 민경채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미 사설 경호업체와 경찰 쪽에 연락을 돌렸어요. 회장님을 찾는 즉시 연락이 올 겁니다. 민경채는 김선재를 노려봤습니다. 경찰이요? 경찰이 우리 편이라고 확신해요? 제 사람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때 문이 노크되었고 공 실장이 차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 가져왔어요. 공 실장이 쟁반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민경채와 김선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경채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실장님. 아무 소식 없어요. 그러시군요. 공 실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하시네요. 네, 급한 사안이 있어서요. 민경채가 공 실장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쉬세요. 공 실장이 나간 후 김선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해요. 최악의 경우요? 만약 회장님이 회사로 오신다면. 김선재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 재발로 몰아가는 겁니다. 민경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치매 재발이요? 네.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김선재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회장님의 치매 진단서는 확보되어 있어요. 김 박사가 작성한 거죠. 민경채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믿을까요? 믿게 만들어야죠. 김선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요양원에 모셔야 해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요, 김변? 김선재가 일어나 민경채 옆으로 갔습니다. 지금 와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민경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김선재는 민경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해요. 민경채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하죠.
밤은 깊어가고 회장실의 불빛은 홀로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민강유통 본사 로비는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회사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로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찢어진 옷, 피로 얼룩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경비 2명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어이 아저씨, 여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민두식은 경비의 팔을 뿌리치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켜. 나 민두식이야. 경비들이 웃으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네네, 저도 민두식인데요. 농담 말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숙자 누구야? 미친 사람 아냐? 회장님 행세하네, 웃기네. 민두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민두식 회장이라니까. 누가 나 좀 알아봐줘. 경비가 민두식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문태경이 내렸습니다. 그는 로비의 소란을 듣고 인파를 헤치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비가 문태경을 보고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문본부장님, 이 사람이 자꾸 회장님이라고. 문태경은 민두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민두식이 문태경을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문본. 나야. 문태경은 재빨리 재킷을 벗어 민두식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주변 직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짜 회장님이세요?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문태경이 경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다들 물러서세요. 경비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태경은 민두식을 부축해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민두식은 문태경의 어깨에 기댄 채 간신히 걸어갔습니다. 고맙네, 문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는 폭발적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회장님이었어? 왜 저런 모습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 직원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큰일 났어. 회장님이 돌아오셨어. 순식간에 메시지가 퍼져나갔고 회사 전체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두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문본. 네, 회장님. 루시아. 루시아한테 연락해. 알겠습니다. 문태경이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앞 책상에 앉아있던 비서가 민두식을 보고 경악하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민두식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문태경의 부축을 받으며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고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저기, 회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민경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실 안개인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두식은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루시아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민두식이 거울에서 눈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루시아. 민두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아직 살아있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 그 둘이 날 감금했어. 정신병원에 가뒀다가 요양원으로 옮기려다가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중에 탈출했지. 문태경이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확보한 증거입니다.
민두식이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정신병원 기록, 김선재와 민경채의 통화 내역. 이 정도면 충분하군. 민두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두식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지금 당장. 하지만 문태경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경채 사장과 김선재 변호사가 막을 겁니다. 막으면 어때? 민두식이 냉소했습니다. 회장이 내가 아니가? 이사회 소집권은 나한테 있어. 루시아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그들은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거예요. 치매 진단서도 이미 확보해 놨을 거고요. 그럼 어쩌라고? 민두식이 루시아를 쳐다봤습니다. 증거로 맞서는 겁니다. 루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는 거죠. 민두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문태경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사들에게 소집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민두식은 다시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민경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루시아가 민두식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민두식은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루시아, 자네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루시아는 민두식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믿어요. 그러니 이제 끝냅시다. 깔끔하게.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놓치지 않아. 문태경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소집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민두식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시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준비하기엔 충분하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사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선재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신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돌아오셨어요. 민경채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민두식 회장이 회사에 나타났어요. 지금 회장실에 계십니다. 민경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책상을 손으로 짚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김선재가 사장실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트럭 운전사한테 얻어 타고 온 것 같아요. 로비 직원들이 다 봤대요. 젠장. 민경채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감시했어야죠. 지금 그게 중요해요? 김선재가 되받아쳤습니다. 회장님이 살아 돌아오신 게 문제라고요. 그때 사장실 문이 다시 열리며 민수정과 민지섭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언니. 민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짜야, 누나? 민지섭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경채는 두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노크도 안 해? 그게 지금 중요해? 민수정이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는데. 김선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우선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민경채가 김선재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상황 파악은 무슨?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지 뻔하잖아요. 그래서 김선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사회를 저지해야 해요. 민지섭이 물었습니다. 이사회? 회장님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어요. 김선재가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민수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는데? 그냥 당할 거야? 민경채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를 다시 주장해야 해.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잖아, 누나. 민지섭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선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김 박사한테 받은 진단서죠. 민경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하게 만들어야죠. 김선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료진을 불러서 현장에서 진단하게 하는 겁니다. 민수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먹힐 것 같아? 루시아랑 문태경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그래도 해야죠. 민경채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지섭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회사 전체가 난리야. 회장님 복귀 소식이 퍼졌어. 민경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사들한테 연락 돌려요. 이사회에서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김선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정이 민경채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이길 수 있어? 민경채는 민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겨야죠. 안 그러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사장실 밖에서는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재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이사들 절반은 확보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설득하죠. 민경채가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러 가야겠어요. 민경채는 사장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모두들 준비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문이 닫히고 사장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이사회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앞쪽에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문태경이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민두식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의 상처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민두식은 회장석에 앉으며 손을 들어 이사들을 앉혔습니다. 다들 앉으시게. 그 순간 민경채가 김선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민두식은 민경채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앉아. 민경채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선재는 그녀 옆에 앉으며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민두식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해. 나한테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야. 민경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어디 계셨는지. 민경채. 민두식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날 감금했지.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민경채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신병원에 가뒀다가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했어. 민두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김선재와 함께. 김선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잖아요. 증거? 민두식이 비웃었습니다. 문본 보여줘. 문태경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두식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 김선재가 동승하는 모습, 그리고 병원 기록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하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군요. 민경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선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믿지 마세요. 문태경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정신병원의 감금 기록, 민경채와 김선재의 통화 내역, 그리고 요양원 예약 기록까지. 조작이라면. 문태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 죽이려 했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민경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왜 아버지를... 그만해. 민두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이사회실이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를 바라봤고 김선재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 대행 자격은 즉시 박탈한다. 민두식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재는 해고야. 김선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부당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변호사? 민두식이 비웃었습니다. 범죄자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민경채 사장의 회장 대행 자격 박탈권 찬성하시는 분?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거 영상이 계속 화면을 채우는 가운데 이사회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경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선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부 김변 혼자 한 짓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김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민경채를 향해 돌아서며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이 저한테 지시하셨잖아요. 회장님을 없애라고. 거짓말이에요. 민경채가 손을 휘저으며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멋대로 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김선재가 민경채에게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정말 비겁하시네요. 비겁한 건 당신이에요. 민경채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을 납치했잖아요. 이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의 추태를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우리 회사 임원들이라니. 문태경이 프로젝터를 끄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보시다시피 두 분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둘 다 공범이에요. 민두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꼴불견들 같으니. 민경채와 김선재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민두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경채.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넌 내 딸이야. 내가 키워서 여기까지 올린 딸이지. 민두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비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회사? 민두식이 비웃었습니다. 회사가 아비 목숨보다 중요해? 민경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김선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사장님의 지시를... 닥쳐. 민두식이 김선재를 향해 고함쳤습니다. 변명도 지겹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두식은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민경채의 회장 대행 자격은 이미 박탈됐어. 이제 김선재 해고 건을 표결하겠어. 김선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표결하자. 민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선재 법무팀장 해고건 찬성하시는 분? 이사들이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역시 만장일치였습니다. 가결됐어. 민두식이 김선재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김선재는 주먹을 쥐고 떨었지만 결국 고개를 떨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사회실에 울렸습니다. 민경채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들. 민두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야. 모두 수고했어.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들은 민경채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민두식과 민경채, 그리고 루시아와 문태경만 남았습니다. 민두식이 민경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경채야.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제 됐어. 민두식이 손을 들어 민경채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제 끝이야. 민경채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두식은 민경채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그의 말이 회의실에 차갑게 메아리 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실로 돌아온 민두식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건물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민경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아버지, 민두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하러 왔어? 민경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어. 민두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민두식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민경채는 봉투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유언장. 그래. 민두식이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던 거야. 회장 대행 자격이 적힌 유언장. 민경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민두식은 유언장을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유언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민경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두식은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을 민경채의 발 앞에 뿌렸습니다. 이게 네가 원하던 거지? 이제 만족해? 아버지, 제발. 민경채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거 줍지 마. 민두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러워. 민경채는 손을 멈추고 민두식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민두식이 비웃었습니다. 아비를 감금하고 죽이려던 게 회사를 위해서야? 저는 그저.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두식은 책상에 앉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파양 신청서야.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파양요? 그래. 너를 내 호적에서 파낸다.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아버지. 민경채가 책상으로 달려와 서류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민두식은 서류를 민경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도 완전히 배제한다. 넌 이제 민강유통과 아무 관계도 없어. 아버지. 민경채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회사를 위해 살았어요. 모든 걸 바쳤다고요. 네가 바친 건 회사가 아니라 네 욕심이야. 민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무릎을 꿇고 민두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민두식은 민경채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비 불러. 아버지. 민경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경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 경비들이 민경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경채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두식은 창가로 돌아서서 등을 보였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경채는 경비들에게 끌려나가며 계속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에 메아리 쳤고 회장실 문이 닫히며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채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 회장실은 고요했고 민두식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장실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민두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회장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루시아와 문태경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두식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시게. 두 사람은 회의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두식은 루시아 앞에 앉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루시아, 문본. 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나 이제 없었어. 회장님. 문태경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한 일? 민두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루시아가 민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으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 민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민두식은 책상으로 가서 서류 2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 좀 보게. 문태경이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부사장 임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 민두식이 웃었습니다. 자네를 부사장으로 임명하네. 회장님. 문태경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과분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은 충분해. 민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목숨 걸고 나를 구했어. 그것만으로도 부사장 자리는 넘쳐. 루시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본 받으세요. 회장님 마음이세요. 문태경은 루시아를 보고 다시 민두식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두식은 루시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네, 회장님. 자네 사장직은 그대로야. 아니, 더 확고하게 할 거야. 루시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더 확고하게요? 불륜 스캔들 건. 민두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완전히 조작이었다고 밝힐 거야. 그리고 자네 명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루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감사해요. 감사할 건 없어. 민두식이 루시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잖아.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민경채 사장은? 민두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경채는 이미 끝났어. 다시는 회사에 발을 못 들여놓아.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루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사를 바로 세워야죠. 흔들린 이미지도 회복하고요. 그래. 민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필요한 거야. 루시아는 경영을, 문본은 운영을 맡아줘. 문태경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두식은 테이블 중앙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우리 셋이서 새로운 민강 유통을 만들어 보세. 루시아가 민두식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요. 회장님. 문태경도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았고 회장실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두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진짜 민강 유통의 시작이야. 루시아와 문태경도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놓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게요. 믿네. 민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들이니까 믿어. 문태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부사장 업무 파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가보게. 문태경이 나간 후 루시아가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따님 일 때문에.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겨내야지. 회사도 있고 자네도 있고. 이제 앞만 봐야지. 루시아는 민두식 옆에 섰습니다. 저도 회장님 곁에서 함께 할게요.
끝까지요. 민두식은 루시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루시아. 두 사람은 창밖의 도시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은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유리창이 방문객과 수감자를 나누고 있었고 양쪽에는 낡은 전화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루시아가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반대편 문이 열리며 교도관과 함께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푸른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정루시아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너. 교도관이 그를 의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앉아요. 김선재는 의자에 앉았지만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루시아가 먼저 전화기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김선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왜 왔어? 정루시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래하러 왔어요. 거래? 김선재가 비웃었습니다. 나한테 줄 게 뭐가 있다고? 정루시아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유리창 너머로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김선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뭔데? 민 회장의 비리 자료예요. 정루시아가 USB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횡령. 모든 게 들어있어요. 김선재는 정루시아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당신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정루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형받으려면 말이에요. 김선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가가 뭔데? 간단해요. 정루시아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민경채가 회장을 납치하고 감금한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김선재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 아냐? 민경채도 곧 잡혀 들어올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정루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경채는 지금 도주 준비 중이에요.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하죠. 김선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놀랐어요? 정루시아가 냉소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갇혀 있는 동안 민경채는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선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래서요. 정루시아가 USB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게요. 검찰에 제출하면 당신 형량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민 회장의 비리를 폭로한 공로로요. 김선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경채를 증언하면 나한테 뭐가 남아? 자유요. 정루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소한 몇 년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썩을래요?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여자 때문에? 김선재는 유리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민경채가 정말 날 버렸어? 당연하죠. 정루시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당신은 이용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김선재는 고개를 들어 정루시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복수하려는 거잖아. 맞아요. 정루시아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해관계는 일치해요. 당신은 감형받고 저는 민경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김선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미소. 김선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딸 미소 무덤에 꽃 좀 가져다 줘. 정기적으로. 정루시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김선재가 전화기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좋아. 거래 성립이야. USB 주고 나는 증언할게.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